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 단위로 분리를 했고, 함수 단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코드가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다? 일단 코드의 길이가 짧아지는 건 아니지만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작업하기가 나중에 어느 특정 부분만 떼내가지고 수정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어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얘가 마지막 데이터의 인덱스를 구해가지고 그 길이만큼, 그러니까 마지막 데이터, 그러니까 만약에 3이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4를 입력할 수도 있고 5를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뭐예요? 데이터 스토어가 0이라는 거는 일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장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호출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do delete에도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modify에도 업데이트에도 요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코드가 굉장히 추가될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중복을 최소화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이제 줄여줄 건데,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없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얘는 지금 len 데이터 스토어가 0 있는데, 자, 여기다가 테스트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A에는 총 3개의 요소가 지금 담겨 있어요. A라는 리스트에는.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했죠? len A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데이터 없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데이터 있음. 데이터 있음. 자, 당연히 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자, 당연히 제가 데이터를 없앤 상태에서 실행하면 데이터 없음 해가지고 나올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죠. 그런데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문법이 또 있습니다. 문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not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not. 자, 여러분들 not이 뭐죠? not이 어쨌든 부정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not 한 다음에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안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요게 참일까요? 참이에요. 왜요? A 안에 지금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했을 때 뭐 데이터 U라고 할게요. true 데이터 있음, 데이터 없음. 자, 실행하면 보이죠? 왜냐면 여기 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not A 하면 not A가 true라는 거는 뭐냐면 요 A라는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현재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len A는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한번 선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맨 위에다가 def를 해놓고 데이터 is empty라는 거예요. empty. 자, empty는 뭐냐? 비어있냐? 데이터가 지금 비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게시물 유무 확인이라고 적어볼게요. 게시물 유무 확인.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쓰는 거야? 만약에 not 데이터 스토어 이렇게 쓰게 되면 데이터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만약에 없으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썼죠.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습니다 라고 해놓은 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 return false를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return false를 때릴 거고 그 다음에 return 여기선 true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기가 참여율 거짓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통과되겠죠. 통과되고 뭐가 실행된다? 요 true라는 녀석이 실행이 되겠죠. 데이터가 없으면 요 문자가 출력되면서 false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면 true라는 녀석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서 이제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데이터 유무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안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고 if data is empty. 자 얘는 결과가 뭐예요? 얘가 실행된 결과가 얘는 실행된 결과가 true false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 클릭해 보면 제가 true false로 해놨으니까 그쵸? 얘는 실행하면 뭐 데이터가 이제 empty 비어있냐? 비어있냐? 비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있을 때만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이 뭐 해야 돼요?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하면서 실행이 됐을 때 현재 들어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데이터가 없으면 false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실행되면 false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true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데이터 이제 empty가 true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쉽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어차피 이게 데이터 이제 empty라는 게 실행되면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것만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니까 자 실행해볼게요. 자 명령어를 입력해달라 하죠. 그죠. 일단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실행. 자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 자 보이죠? 근데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그건 왜 그렇다? 여기다가 우리가 뭘 안 했어요? 리턴을 안 했잖아요. 그죠?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자, 리턴 이렇게 리턴이라는 걸 해줘야겠죠.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업데이트 수정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이게 아마 그러면 이게 안 되나 보다. 여기서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true 다시 실행 업데이트. 그래도 수정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input print 요거를 리턴 했고 여기 이제 어쨌든 자, 실행이 되죠.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거짓이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없다고 나오죠. 데이터가 없고 리턴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려가 버리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려나? 수정 대상을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써볼까요?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는데 한번 자 이걸 디버깅 모드를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디버깅 모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빨간 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스킬인데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요거를 디버깅으로 실행하는 게 있을 거예요. 디버그 콘솔 요건가? 실행했을 때 있다. 디버깅 F5 누르면 그냥 디버깅으로 실행이 되나 이거는? 한번 볼게요. 디버그로 실행 파이썬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멈췄다기보다는 디버그 모드로 진입을 했어요. 네. 업데이트 했을 때 지금 어떤 데이터가 한번 들어왔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라스트 데이터 인덱스 해가지고 -1 나오죠.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1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여기는 단계 정보 F11 누르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네요. F11. 그러면 F11.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로컬 눌러보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지금 이제 데이터 이제 empty를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건데, false. 그쵸?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false 출력이 되고, false가 되고 나서,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펼쳐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 return data is empty 해가지고 false 했죠? false 했는데, false면, 그쵸? false 했으니까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is empty false 그러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좋으려나? 데이터 이제 empty니까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return false. 그러면 여기다 return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가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맞으려나?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했을 때 다시 업데이트.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게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를 else로 묶어줄게요. else 이렇게. 그쵸? 다시 이렇게 나와버리는구나. 그러면 조금 깔끔하게 합시다. 그냥 요거 데이터 이제 empty가 이제 지금 실행이 되니까 이제 empty를 true면 프린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정 대상을 선택하려고 자꾸 나오네요. 이걸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원래는 이게 지금 return 데이터 이제 empty 했을 때 이게 true가 아니면 false란 말이에요. 이게 데이터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없을 때가 지금 체크가 안 되네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자, 요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게시물 유무 확인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할까요? 게시물 인덱스 길이. 일단 쓰고 봅시다. df 얘는 여기다가 데이터 인덱스 len 너무 긴가? 체크드.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인덱스 idx를 할까요? idx len 체크드라 할 거예요. len 인덱스 길이 체크한다. 자, 그러니까 인덱스 길이를 그냥 체크를 해주는 녀석인 거죠. 그러면 자, 얘한테는 요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해줄 last 데이터 input 인덱스. 여기 이제 여기 쏙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스토어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업데이트 했을 때 우리가 input 인덱스를 어디다 넘겨줘야 돼요?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얘한테. 그래야지 이제 last 데이터 인덱스를 구해와서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넘겨줄게요. 일단.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return이잖아요. return. 데이터 인덱스 len 체크 해가지고 여기서 이 라스트 데이터 인덱스는 뭔지 아시죠? 데이터 길이 이제 마지막 인덱스의 길이 구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업데이트 했을 때 수정 대상을 선택했을 때 입력을 받은 요 인풋 인덱스가 여기로 인자값으로 주어져야죠. 그래야지 여기로 들어가서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여기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합시다. return first. 또 이제 실패하면 return first라고 할게요. return first. 그러니까 번호를 뭐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return first. 실패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는 return to로 넘겨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현재 정량이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해야 할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여기다가 리턴 해주시고. 자, 실행해 볼게요. 일단 요것도 체크를 해야겠죠. 요것도 업데이트도 체크를 해야겠죠. 얘도 만약에 데이터 인덱스 len 체크를 했더니 이게 false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밑으로 통과되면 안 되고 리턴해서 바로 위로 올려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건식을 잘못 쓴 걸 수도 있어요. 자, 업데이트. 데이터 지금 있는 상태죠? 다시 업데이트. 자, 수정 대상 해달라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5를 입력해요. 그러면 번호를 5 이하로 입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요건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쵸?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5 이하로 입력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명령어를 입력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얘가 좀 안 되네요. 이 녀석이. 얘가 이제 지금 없을 때 얘를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이제 empty 하면 지금 return false 했죠? 그러니까 얘랑 동일하죠. return false 동일해요. 그럼 데이터 이제 empty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제 없으면 return false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있으면 true인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녀석이 데이터가 없으면 false겠죠? 그럼 false랑 그쵸. false랑 같으면 지금 이거는 그러면 true로 변경해줘야겠죠. 그쵸. false가 들어오는데 false랑 얘가 같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으면 false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실행. 다시 업데이트. 수정 대상을 선택해달라고 계속 나오네. 희한하네. 이게 리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 이지선다 구조로 한번 해볼게. 이지선다 구조. 어디서 지금 수정 대상을 선택해달라고 자꾸 뜨는 거죠?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false면 희한하네요. 이 녀석이 자꾸 실행되는 게. 그렇죠?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게 맞는 거고. 자,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자, 요거를 두 업데이트라는 녀석이 지금 데이터 이제 empty. 요게 어쨌든 결과가 fals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alse면 지금 요게 return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eturn이 돼야지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거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return을 해놨는데 얘가 실행되려면 어쨌든 return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밑에가 실행이 안 되면 return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 해놨어요? false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true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alse라 해놓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 해놓고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데이터가 없으면 맨 처음에 데이터가 없으면 true죠. 그렇죠? true면 누가 실행돼요? 당연히 리턴 되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true여서 이게 실행이 되면서 밑으로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원리를 제가 이 부분을 살짝 착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했을 때 지금 보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다 하죠. 왜냐면 데이터가 실제로 없으니까. 자, 그럼 데이터를 지워볼게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하면 보이죠?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바꿨었어요. 바꿨어가지고 지금 실행이 안 됐던 거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현재 이거를 true로 바꾸고 얘도 false로 하겠습니다. false. 그러면 true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쨌든 true인 경우에는 리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true인 경우에 얘가 true다. 그러면 true라는 건 어쨌든 고객이 잘못 입력을 했다는 거죠. 실행. 자, 지금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있어요. 근데 지금 3개 있는데 고객이 4개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3이라 입력했어요. 그러면 번호를 3 이하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해서 조금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업데이트 요것도 여기다가 요 녀석들 있죠? 중첩되어 있는 거 이거 다 지우시면 돼요. 이제 필요 없죠? 왜냐면 요걸로 퉁치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요걸로만 그냥 이렇게 퉁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다 하면 요거 그냥 컨트롤 누르고 여기로 이동하면 이게 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게시물 존재 여부죠. 게시물 유무 확인해주는 확인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게시물의 라스트 인덱스를 구하고 n 이하 잘못 입력 시 n 이하로 출력 해달라고 명령 출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말고 이제 도움말인 거죠. 도움말 게시물 도움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게시물 추가죠. 이건 도움말이라고 해서 게시물 명령어죠. 명령어 모음. 자, 게시물 추가. 그 다음에 얘는 뭐죠? 게시물 리스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게시물 수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게시물 삭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코드가 엄청나게 짧아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금 짧아져가지고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한 거죠.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중복을 지울 수는 없고 얘네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는 있고 중복을 줄여줘야 되는 거는 줄여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쇼리스트? 그렇죠. 쇼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없으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도 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해가지고 뭐 게시물 유무 확인해 요것도 줄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얘는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게 얘도 그냥 줄인다 면 여기 데이터 이제 empty에다가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여튼간에 요것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어렵게 생각하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